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겪는 위장 질환, 그 가운데 속쓰림을 증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속쓰림은 단순한 질환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위담한의원 권수현 원장과 함께 속쓰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불량과 관련된 거의 모든 질환에 동반하는 증상, 속쓰림. 그러나 증상만 같을 뿐 원인도 부위도 달라 각각 다른 치료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속쓰림의 다양한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말에 속이 쓰리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쓰림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이 속쓰림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우리가 그냥 아픈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쓰리다라는 표현은 뭐 찰과상, 화상 이럴 때 느껴지는 그 통증 정도를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런 증상이 이 쓰린 증상이 이 가슴에서부터 하부 복부까지 이렇게 느껴지는 증상을 속쓰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속쓰림은 우리가 이제 뱃속에서 느껴지는 질환 중에 뭐 가슴이 아픈 흉통, 또 뭐 경련성 복통 이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위장 내부 점막 부분이 어떤 공격인자, 어떤 요인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느껴지는 통증을 일반적으로 속쓰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러한 속쓰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기본적인 결국 원리는 위 점막을 공격하는 공격인자와 위 점막을 방어하는 이 방어인자 사이에 그 서로 균형이 있거든요. 그 균형이 깨졌을 때 이런 속쓰림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공격인자와 방어인자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소화기관 안에 이 공격인자와 방어인자가 존재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위를 공격하는 공격인자라는 것은 위의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인자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공격인자와 불필요한 공격인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필요한 공격인자라는 거는 위에서 분비되는 즉 우리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인자인 위산, 소화효소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산은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됐을 때 물론 속쓰림을 유발을 시킬 수 있겠지만 이 산의 그 기능에 의해서 살균작용도 되고요. 또 음식을 소화되기 편하게 이렇게 분해시켜주고 녹여주는 소화효소와 같이 작용하는 이런 도움이 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는 단백질을 우리가 좀 더 소화 잘 되고 흡수하기 편하게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조직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화효소에 대해서 방어가 되지 않으면은 네. 우리한테 공격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소화할 때는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그런 위산과 소화효소고요. 이제 불필요한 인자라는 거는 우리가 꼭 소화에 필요 없지만 우리 위의 점막을 공격할 수 있는 인자를 말하는 건데요. 스트레스 같은 것도 이제 위산을 측정시킬 수가 있고 맵고 짠 음식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흡연을 하게 되면은 담배 연기 속에 있는 타르라는 게 있어요. 이 타르는 꼭 폐를 공격하는 뿐만 아니라 위의 점막 자체도 공격을 해서 이런 방어인자를 깨뜨리고요. 또 음주에 있는 알코올이 이 점막과 같이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우리의 점막을 깨뜨리는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술 먹고 나서 속쓰리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런 알코올의 점막을 깨뜨리는 그 힘에 의해서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그 외에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는 않았지만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거 요즘 들어보시죠? 네. 그것도 우리 점막을 많이 깨뜨리는 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위의 점막을 공격하는 공격인자 그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방어인자는 무엇인가요? 방어인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의 공격인자에 대해서 위의 점막을 보호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뮤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점액으로 되어 있는 물질인데 이것이 우리 몸에서 위산이라든지 소화효소 내지는 아까 불필요한 공격인자에 대해서 위의 점막을 방어를 하는 어떤 수분의 막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이 방어인자는 우리의 어떤 영양 상태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얇아지거나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몸 상태에 따라서 속쓰림이 발생할 때 이런 방어인자가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공격인자와 방어인자의 균형이 깨져서 속쓰림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말은 공격이 너무 세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인자가 너무 세가지고 방어인자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주로 속쓰림인데요. 네. 그 외에도 방어인자가 없는 부분에 이 공격인자가 옮겨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또 속쓰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외에도 이제 이 방어인자라고 말한 아까 점막이란 거는 위장뿐만이 아니라 12지장 또 이런 쪽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점막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도 속쓰림이 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식도, 12지장 이런 쪽은 점막에 대한 이런 도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 위산이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훨씬 더 많은 고통을 호소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속쓰림의 원인도 다르고 그 부위도 다르다면 증상에도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네, 그 속쓰림의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네. 증상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걸 가장 크게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식사를 기준으로 해서 식전 속쓰림과 네. 식후 속쓰림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식전 속쓰림은 우리 위장 자체의 그 방어인자가 약해졌거나 공격인자가 강해져가지고 생기는 질환으로, 이거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에 의해서 그 속쓰림이 좀 가라앉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뭐 소화성 위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12지장 쪽에 발생되는 이 위염이나 12장염이나 12장 궤양은 일반적으로 점막이 거기는 약하기 때문에 네. 이 공격인자가 셀 때, 즉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불필요한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위궤양에 인한 이런 속쓰림은 방어인자가 약해졌을 때, 즉 점막이 얇아졌을 때 좀 발생한다,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복 때 속이 쓰리다가 식사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 같고요. 네. 그럼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속쓰림이 나타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식사를 한 후에 속쓰림이 나타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질환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음식을 섭취를 했는데 이 섭취한 음식이 위산과 이 소화효소와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12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게 내려가지 못하고 오래 정류를 하게 되면은 식도로 올라가게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식도에는 점막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이 방어인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상복부 쪽 내지는 가슴까지 속쓰림을 유발하고, 또 이런 경우 이제 심장 쪽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제산제를 보통 많이 쓸 텐데요. 네네. 실제로 어떤가요? 이 제산제를 많이 쓰게 돼버리면은 아무래도 우리 몸에 있는 이 소화 기능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게 돼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위장 내에 음식이 더 오래 머무르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기능성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산제 작용은 굉장히 조금 쓰고, 일반적으로 우리 방어인자를 더 키우는 방법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막은 주로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 쪽에 진액이 공급이 원활하게 되게끔 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한방에서는 신장이 이런 진액 공급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신 작용을 해가지고 보신 보험을 해서 위장 쪽에 진액을 공급을 많이 하고요. 네. 또 이 손상된 점막은 위장 쪽으로 충분한 혈액 공급이 돼야만 재생이 잘 되거든요. 따라서 위장 쪽의 혈액 공급이 잘 되게끔 심장 기능을 좀 강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느릅나무 뿌리,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신데 유분피라고 하거든요. 이 유분피도 이런 제산 효과도 있고, 위 점막을 다시 이렇게 살려주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속쓰림이 생기면 흔히 제산제를 많이 복용을 하셨을 텐데 일단 소화 기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속쓰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